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이상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상근 보좌역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한민수 부단장이 주목한 것은 뭔지 강다한 앵커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다한 앵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픽은 바로 선대위 모든직 사퇴입니다.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과 갈등을 빚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건데요. 놓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조 단장과 관련해선 어떤 사과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은 후보자가 갖게 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조 단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정말 숭고하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처럼 선대위의 난맥상이 드러나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전혀 효율이 나오지 않는 비대한 조직이라면서 선대위 전면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내년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범 보름 만에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면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상일 보좌역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조수진 단장이 일단 사퇴 의사를 안 밝혔어요. 사퇴합니까? 그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의 모든 직을 사퇴하겠다고 한 이후에 조수진 공보단장에게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를 않았는데 네. 사실은 어제 오늘 상황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고 또 지역의 위원장이지만 정말 좀 국민들께 죄송하고 또 부끄럽고 굉장히 또 당원으로서 힘이 빠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 국민들도 이제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공개된 회의에서 조수진 단장은 굉장히 저는 지나쳤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후보에게 일단 대표에게 사과를 했는데 또 밤에 영상을 물론 본인이 그 영상을 깊이 살펴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 오늘 일찍 사과를 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 또 이준석 대표는 저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 수습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조수진 지금 공보단장이 사과 외에 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한민수 부단장께서 좀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보름 전인가요? 지역을 한번 돌았고 그때 울산 회동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사퇴 카드를 던졌는데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지만 좀 존재감을 키우려는 포석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존재감을 키워요? 네. 글쎄요. 지금 대선을 80일도 남지 않았는데 본인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당 상임 선대위원장 자리와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 자리를 던졌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네. 남의당 일이지만 저는 이번 이 국민의힘 사안을 보면서 참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기가 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선대위 공보단장 때문에 당대표가 선대위원장직을 던졌다는 건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 하면서 대선을 몇 차례 취재해봤는데 네. 처음입니다. 과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언론을 보니까 언론에서 이 타이틀을 뽑은 게 윤석열 리더십 또 위기, 부인 논란도 버거운데 집안 싸움까지. 이 언론이 보는 시각이 많은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그 선대위원장직을 이렇게 사퇴하면서 여러 가지 기자들과 일문일답했는데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본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 대목입니다. 나는 당대표로서 만약 우리 대선에서 우리가 좋지 못한 결과, 뭐 대선에 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얻는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표는 이제 나는 명예를 상당한 잃지만, 불명예지만 근데 모든 책임은 후보에게 있다. 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네. 그 책임을 이제 후보가 모든 게 저는 직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는 국민과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들은 뭐 힘 빠지는 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국민들한테는 좀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 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조수진 단장도 뭐 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고,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의중이 뭘까요? 글쎄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그런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조수진 단장이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게 옳다. 이제 이런 입장을 냈고 그렇죠. 좀 그렇게 지금은 다 당의 대표이고 또 수석 최고위원이고 네. 또 선대위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후보는 그분들이 이 소위 지혜를 발휘해서 또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원만히 수습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네네. 또 그런 기대를 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전북에 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수습을 이제 제대로 못하게 됐으니 후보 입장에선 참 괴롭겠죠. 곤혹스러울 거고. 그런데 이 상황이 오래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중이라도 좀 수습하는 어떤 수습책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후보는 내일 또 광주 지역으로 이동해서 네. 광주 전남 쪽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과 만나는 이런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조수진 공보단장 이 둘 사이에서 두 분이 이 수습을 하는 이런 일이 내일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조수진 공보단장이 오늘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이후에 정말 뭐 이미 다 들으셨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본인이 매우 송구하고 잘못됐다는 이런 취지를 밝혔는데 그거 가지고 좀 부정한 것 같아요. 다시 이준석 한번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사과는 된다. 안 받겠다고 했으니 그래서 내일 좀 더 성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2030 특히나 이제 남성 지지층들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소구력을 갖고 있어서 이 선대위직을 이제 그만 사퇴를 한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뭐 이거를 좀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후보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2030에 특히 남성들에 대한 상당한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쪽에 또 신뢰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대표가 마음을 좀 바꿔서 다시 선거 캠페인에서 전면에서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 또 대화가 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차 울산 회동 뭐 이제 울산은 아니더라도 네. 윤석열 후보가 지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이제 오고 나서 이준석 대표하고 또 좀 진지한 대화를 갖는 이런 회동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 선대위 관계자들도 열심히 좀 작업을 해야 그렇게 되지 해야 않을까, 물밑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 영입 사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30 남성 지지자들 또 여성 지지자들을 또 다 끌어안겠다라는 포석으로 되게 읽혔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상 그 여성 표심을 얻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고 결국엔 그 남성 표심만 잃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 선대에서 지금처럼 완전히 빠져버리면 네. 2030 표심이 아주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남성들한테. 네. 이 대표 되면서 실제로 많은 수만 명의 당원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특히 남성 당원들도 많이 가입을 했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열성적인 지지층도 있어요. 신지혜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여성표를 생각해서 네. 그 페미니스트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영입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영입한 이후에 진보나 보수 양쪽으로부터 지금 약간은 공격을 불만을 당하고 있죠. 예. 쌓거나 공격을 쌓고 있고 네. 같이 활동했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할 정도로 이렇게 토가 나온다 할 정도로 비판을 했던데 네. 그러다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입의 효과보다는 지금은 후유증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까지 빠진다면은 특히 이번에 신지혜 씨 영입 과정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또 패싱을 당했다는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어 네, 네. 보입니다. 그래서 더 사안이 커질 것 같고요. 저는 그 아까 위원님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어제 오전에만 좀 본인이 나섰으면은 제대로 대처를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안 갈 수도 있는데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아마 어느 쪽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정치를 해보면 알지만 뭐 이게 민주주의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전해들은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좌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거는 당내 논쟁이나 뭐 이견이나 그건 다르거든요. 공보단장이 상임 선대위원장한테 항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거를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후보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안이 아주 커져버렸고 결국은 밤에 이상한 동영상까지 조 공보단장이 기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짧게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이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이거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내일 중으로 이제 그 조속한 어떤 수색이 나와서 네. 이 원만하게 잘 정리되고 우리 말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잘 수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윤석열 선대위의 이상일 그 후보께서 지금 주목한 것은 뭔지 강단 앵커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앵커.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픽은 부동산 감세 험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갑론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통한 보유세 동결에 대해선 당정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선 김부겸 총리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박에 나선 건데요. 앞서 청와대도 양도세 유예 방안에 대해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이에 이 후보는 오늘 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굳이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각에서 포퓰리즘 매표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내일 의총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민수 부단장께 먼저 여쭐게요. 그 이재명 후보가 뭐 정부가 조율이 잘 안 되면 당선 후에 실행하겠다. 공약 전환으로 한 발 물러섰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물러섰다기보다는요. 아무튼 지금 정부나 청와대 반대 여론이 있고 기류가 있으니까 어차피 시행은 내년 대선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께서는 인터뷰나 방송 출연 같은 데에서 김현 전 그렇게 반대하고 그런다면 설득을 하는 데까지 하지만 안 될 경우는 공약으로 바꿔서 내가 집권을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좀 부연해 설명드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국민들이 주권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치인이 됐든 정책 결정자가 됐든 국민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철학과 기조, 일관성 이것보다는 국민들이 힘들다고 하니 고통을 호소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바꾸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의 유연성이 되기도 하고 정책의 최종 목표가 뭐겠습니까? 국민의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국민의 그 의견을 담아서 네. 다시 한번 좀 의견을 바꿨다가 결국엔 정부에 부딪혀서 다시 바꾼 모양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라는 정책을 좀 보면은 결국 양도세 중과가 양도세를 세금을 더 받겠다는 그런 목표는 아니거든요. 네. 이게 다주택자로부터 부동산이 나올 수 있도록 부동산 장기 명상을 풀어주고 그걸 풀고 이거는 이 후보가 얘기하는 건 단계적 일시적 유예입니다. 네네. 6개월 내에 팔면은 전액 면제를 해주고 9개월, 12개월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고 특히 내일 의원총회가 있는데 후보께서 그 의원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당내 반대 의견 가지신 분들과 소통을 한 다음에 그래도 후보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설득이 안 된다면은 그럼 내가 집권해서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바꿨다 후퇴했다는 거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연성이라는 설명인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국민이 힘든 걸 왜 이제 알아요? 왜 이제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언론 그 다 난 거 찾아보세요. 작년에도 세금 폭탄이었어요. 올해 7월에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에서 세금 폭탄보다 더한 거 때려야 된다 이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보유세, 실효세율이 우리 근로소득세보다 낮다고 그랬어요. 올해 5월 인터뷰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럴까요? 내년 3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고 있어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미봉책으로 1년 중과 유예 이거잖아요. 보유세를 그렇게 올린 상황에서 또 이 공시지가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국민들의 이 재산세, 종부세 부담은 높아졌어요. 네. 그런데 그걸 양도세까지, 거래세까지 동시에 올리는 정책을 이 정부가 해왔던 거죠.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를 않았어요. 이제 선거 앞두고 후보 선출되고 나서 이거 큰일 났다, 잘못됐다, 민심이 안 좋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국민의 고통을 이제 알았다고요. 그런데 1년 유예입니다, 한시적으로. 네. 본인이 집권하고 나서 1년 유예 끝나면 아마 세금 폭탄 또 때릴 가능성이 커요. 왜? 세금 폭탄보다 더한 거 때리겠다고 했고 국토 보유세 신설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국토 보유세 더 신설해서 종부세보다 더한 걸 걷어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세부담 나눠주겠다는 이런 네.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니 믿을 수 있습니까? 공시지가도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올해 지금 뭐 폭탄 맞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의식하니까 올해 공시지가로 내년에 재산세, 종부세를 매기자 이런 거 아닙니까? 내년에 공시지가 또 올라가면 내년에 세금 폭탄이 더 심해지니까 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내후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2년치를 한꺼번에 그 공시지가를 반영을 한다면 세금 폭탄은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러니 이거 조삼모사 아니냐 이거죠. 일시적으로 3월 9일을 앞두고 이렇게 국민들을 눈속임 해가지고 마치 세금 덜어주는 것처럼 세금을 국민이 집값을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값을 정부가 정책 잘못 써서 올려가지고 세금 폭탄 맞았는데 이거를 덜어주는 척한다. 이걸 국민이 믿겠느냐. 국민을 바보로 하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청와대에서도 이례적으로 좀 이 후보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좀 새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거 보면 사실상 그 여권의 신구 권력 좀 파워 게임 아니냐 이런 또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이게 보통은 이제 여권의 대선 여당의 대선 후보가 이런 어떤 공약을 내고 정책을 할 때 정부의 입장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지 않나요? 지금 후보나 당에서 네.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 정부에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만은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고통을 당한 게 사실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차례 진솔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지금도 집권하기 전부터도 대규모 투자, 대규모 공급 정책을 공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한다. 그런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책 기조는 이어질 거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은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각오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임기 말 지지율이 지금 40%에 네. 육박을 하는 이런 사실은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 대통령이 있고 다음 이제 집권당의 후보가 있으면 모든 일에 나오면 이게 차별화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정치 차별화와 정책의 차별화는 다릅니다. 정치 차별화는 말 그대로 예전에 그 누구 있었습니까? 뭐 이해창 전 후보가 뭐 대통령의 뭐 인형을 불태우거나 이건 정치 차별화죠. 근데 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정치 차별화 그런 건 없습니다. 정책에서 좀 더 나은 정책을 쓰고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용어는 청출어람입니다. 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요. 정책에 있어서만은 차별화를 하겠다. 그런 알겠습니다. 기조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재명 후보가 뭐 대선 후보로 나선 만큼 정부를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역할에도 상당히 좀 공을 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캠프 대 캠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